자, 7번째로 건축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건축물들을 한번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 똑같고, 그리고 정말 창의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고 대부분 다 유형이 비슷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게 이제 중심부로 갈수록 건물들이 마치 성난갑처럼 촉촉촉 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숨이 막히는. 여러분 혹시 남산에 남산 타고 올라가서 서울을 내다보면 정말 그 광경이 볼만합니다. 대부분 일종의 성냥갑을 쫙 놓은 것처럼 정말 볼품없습니다. 외국의 건축학자들이 늘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참 숨막히는, 어떻게 이렇게 상상력이 없는가. 그리고 아파트가 너무 획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는 보면은 너무 건축물들이 정말, 원래 건축학은 예술 분야이기도 하는데 예술성하고 이 공학성이 결합되어 있는 분야인데 너무 공학적으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건축에도 스토리텔링을 결합시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건축 스토리텔링이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리는 간단합니다. 건축의 스토리텔링을 이제 접목해 가는 것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에다가 이야기를 적용해 가지고 특별한 건축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는 계속하지만 건축을 왜 했는지, 그리고 그 건축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 아니면 그 건축에 얽힌 건축가들이라든가 공사하신 분들이 얽힌 이야기들을,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하면서라든가 그 이후에 이 건축물에 얽힌 사건들, 이것들을 결합해 가지고 건축물을 의미화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건축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테마파크죠. 테마파크는 이야기를 건축물로 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은 아무런 그런 어떤 돌덩이 같은 건축물이 이야기가 입혀짐으로써 소위 말하면 의인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건축물을 찾게 되고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관광 상품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건축물을 가지고 방송을 한다거나 영화를 찍고 싶어 한다거나 그러면서 문화 콘텐츠로까지 확산되게 하는 부가가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건축 스토리텔링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건축 스토리텔링들은 또 어떻게 우리 세상에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첫 번째는 전통 건축에는 대부분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고유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 거기서 출발해서 그 자체로 한옥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옥집에 가보면 와, 이거 멋있다, 정원도 멋있고 뭐 처마라든가 아니면 뭐 안에 방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야기거리입니다. 한옥은. 그리고 또 거기에 얽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 한옥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거리를 잘만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 명소가 되고, 또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공예라든가 전통놀이 체험장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이 한옥의 이야기성을 잘 살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한옥마을 단지를 또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현대 건축에도 이야기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의 어반하우어라고 하는 벌집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벌집 모양을 따서 만든 건물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현대 건축에도 얼마든지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아파트에 좀 스토리텔링이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만 이야기가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다들 보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동. 근데 만약에 그 아파트를 짓기 전에 거기에 얽힌 그 건축의 그 원주민들에 얽힌 이야기라든가 그 동에 얽힌 이야기라든가 아파트의 또 모양에 따라서 이야기를 가지고 아파트 곳곳에서 이렇게 광고를 한다거나 하면서 그 아파트를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높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정말 그렇잖아요. 제주도에서부터 저기 휴전선 밑에까지 아파트가 다 똑같고,
다 똑같은 형태로 지금 지어질 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거의 없는, 그래서 좀 아파트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건축으로 표현한 게 바로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테마파크죠.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뭡니까, 우리나라의 단순한 놀이공원보다는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관광객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또 사실은 이게 고도의 스토리텔링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공원도 이제 이야기하고 결합해 가는데요. 안양예술공원이나 북서울 꿈의 숲 어떻습니까? 다 스토리텔링이 적용된 공원들이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상상 어린이공원도 대부분 다 이야기를 공원으로 이렇게 공원 놀이시설로 풀어놓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함으로써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들도 얼마든지 이 스토리텔링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한옥으로 인테리어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한옥처럼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의 좀 편안하고 또 자연 친화적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내 디자인에도 스토리텔링이 많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건축에도 콘텐츠가 많이 있죠. 보면은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 관광지 같은, 예를 들면 드라마 개인의 취향 같은 경우는 건축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 콘텐츠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 스토리텔링은 콘텐츠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건축 스토리텔링이 갖는 의의는 뭐냐면, 일종의 돌덩이에 불과한 그런 건축물에 이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건축물은 정말 많고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곳인데 의외로 너무 지나치게 딱딱하고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앞으로는 좀 이야기를 넣어서 의미화해서 좀 더 두드러진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건축물들이 좀 멋있다고 그러죠. 그런 멋있는 건축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